지금 당 대표의 언행으로 인해서 상처받는 그런 우리 당 동지들이 너무나 많다. 이 당대표의 갇힌 리더십이 이러한 것을 가져오지 않느냐. 지금 많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 네, 화면에 나왔죠. 장제원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장제원 수석대변인님, 뭐 거침없는 평론, 거침없는 발언, 기자들이 그렇게 평가하는 것 같은데 본인도 잘 알고 계십니까? 그러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칭찬입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현안에 대해서 어쨌든 애둘러 말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스타일이 좀 애둘러 말하지 예. 않고 직설적으로 말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홍준표 대표와는 이 코드나 뭐 팀워크가 아주 좋다.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제가 대변인이 된 이후에 예. 홍준표 대표님의 직설적 화법이 좀 줄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변인으로서 제가 오히려 좀 직설적인 화법을 하고 대표님은 요즘 이제 좀 더 직설적인 화법보다는 좀 부드러운 화법으로 가시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제원 수석대변인과 홍준표 대표의 공통점이 하나 더 있다고 한다면 SNS 참 열심히 활용하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그 18대부터 SNS를 많이 활용하고 트위터에서 요즘은 이제 페이스북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루에 보통 페이스북에 글을 몇 개 정도 올리십니까? 많이 올릴 때는 3개 정도까지 예. 올리고요. 또 적게 올릴 때는 안 올릴 때도 있고요. 근데 페이스북을 이제 정치 현안을 다룰 때도 있고요. 또 제 지역구, 또 개인적인 사생활 또 다루는 적도 많습니다. 그래서 좀 혼용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더 다양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싶어서 어떤 개인 사생활, 또 지역구의 활동, 또 정치 현안 다양하게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자유한국당 나름으로는 상당히 중요한 오늘 행사가 있었던 걸로 압니다. 보수 혁신과 관련한 행사.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홍준표 대표도 직접 오늘 자신의 생각을 밝히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오늘 어떤 행사가 열렸던 거죠? 저희가 이제 첫째는 오늘 오전에 그 제2혁신위에 대해서 그 혁신위에 대한 안을 1차 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은 대표께서 취임하시면서 우리 당을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당을 만들겠다 그러고 제2혁신위 김용태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제2혁신을 만들어서 앞으로 좀 더 생활에 밀착된 그러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보수 정당을 만들어야겠다 해서 첫 오늘 안이 나왔고요. 두 번째 11시에는 북핵 폐기 대응 대책위원회를 열어서 김무성 대표가 오늘 남북 정상회담 또 미북 정상회담을 임하는 우리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공식 표명했습니다. 네. 미북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공식 입장은 뭡니까? 기본적으로 핵 폐기가 전제되지 않은 회담은 있을 수가 없다. 그리고 회담을 하는 가운데서도 한미 연합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을 늦출 수 없고 강력한 압박은 북핵 폐기가 끝날 때까지 계속 이어져야 된다는 기본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원칙적으로는 환영하시는 거죠? 환영하되 그 미북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의 궁극적인 목표는 한반도 비핵화, 완전한 북핵 폐기 이게 돼야 된다. 그런 입장 우선적으로 아닙니까? 김정은이 조건 없는 미북 정상회담을 하겠다라는 입장 그것은 기본적으로 환영을 합니다. 다만 그것을 통해서 북한의 김정은이 핵 폐기 의사를 확실하게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만에 하나 그것이 위장평화 공세라면 대한민국에 큰 문제가 생긴다. 다시 말하면 미북 정상회담의 결렬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으로 하여금 북한에 직접 군사정신 행동을 할 수 있는 명분을 줄 수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또 우리가 중매를 쓰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북한을 군사행동을 할 수 있는 명분을 우리가 준 그런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군사훈련이라든지 대북 압박 이런 것들은 어떠한 순간에도 공세를 놓치지 말고 북핵 폐기가 됐을 때만 그것이 확실히 끝날 때만 그것이 가능한 거 아니냐라는 기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2혁신위원회에서 반성문도 아까 제가 드린 질문이 그거였는데 보수 진영 괴멸의 가장 큰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스스로 이렇게 반성문을 썼다는 게 좀 인상적이더라고요. 어쨌든 저희가 그 박근혜 대통령의 최순실을 통한 국정농단 때문에 정권을 잃었고 그런 것들이 우리 국민들께서는 우리 보수가 기득권을 보호하고 기득권에 휩싸여서 지금까지 정권을 운영하지 않았느냐 또 보수의 부패 이런 것들을 많이 지적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국민 앞에 정말 더할 나위 없이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어쨌든 우리가
그 지금까지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정당이 아니라 오히려 서민과 중산층을 더 가깝게 민생을 더 생각하는 정당으로 거듭나야 되겠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청와대에서 대통령 개헌안 3차 설명 마지막으로 이제 설명회는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오후에 개헌안 전문을 각 당 지도부에게 전달하겠다, 언론에도 공개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청와대 세 차례 걸친 설명, 장제원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 저는 방금 제가 오늘 논평을 내고 왔는데 그 저는 헌법 개정 쇼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타이틀롤 대통령은 그야말로 눈과 귀를 막은 벌거벗은 임금의 모습이었고 서포팅 롤 그러니까 조연의 민정수석은 뭔가 좀 국민을 가르치려고 드는 완장의 모습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께서 도대체 왜 지금 현재 국회 의석상 도저히 통과될 수 없는 이런 개헌안을 이렇게까지 밀어붙일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오히려 개헌을 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고 가장 방해하는 존재가 아닌가라는 의구심까지 듭니다. 그것은 결국은 저희들을 반개헌 세력, 반개혁 세력, 반분권 세력으로 몰아가지고 지방선거에 조금이라도 이익을 보려는 정략이 아닌가.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김성태 원내대표께서 이미 분권을 중심으로 한 개헌안을 6월 국회 발의하고 올해 내에 통과시키겠다고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야사당이 큰 틀에서 합의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대통령께서는 충분히 자신의 어떤 개헌에 대한 생각들 발표하셨기 때문에 이제 차분하게 국회에 논의 과정을 지켜봤으면 좋겠다. 정말 자신의 개헌안을 이제 민주당의 안으로 녹여내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또 다른 야당들과 합의해서 6월에 발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진정으로 대통령이 개헌을 하고 싶다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헌법 개정 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자유한국당 개헌하실 겁니까? 당연히 할 겁니다. 저희는 개헌 주도 정당으로 권력을 분산해야 된다. 권력을 상호 견제할 수 있도록 만드는 분권의 핵심을 가치를 두고 이제 로드맵까지 말씀드렸습니다. 헌정특위가 6월 말까지 운영이 됩니다. 그건 여야 합의로 만든 거기 때문에 6월 달에 여야가 전체가 국민들의 컨센서스를 만든 합의안을 만들고 발의를 해서 연내에 개헌을 해나가자. 사실 대통령께서 헌법 개정이 된다고 해서 권력 내려놓으실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까지 지금 사실상 힘들고 시간도 너무 이렇게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렇게까지 셀라미로 1차 발표, 2차 발표, 3차 발표 하면서 밀어붙이는 전 이유에 대해서 지방선거를 이기기 위한 전략이라는 것 외에는 해석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만약에 장제원 수석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를 뭐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이해하신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한다면 그 빌미를 자유한국당이 제공한 건 아닐까요? 대통령 선거 때 공약이라고 말씀하신 예. 거예요. 사실상 대통령 선거 때 공약한 거를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와가지고 권력구조 문제에 있어서도 대통령께서는 사는 연임을 말씀하시고 우리는 분권형 대통령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합의해 나가는 과정만 하더라도 과연 3월 달에 발의할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안 되는 거는 차선을 택해서 자 시기가 뭐가 그렇게 급합니까? 대통령 임기 내에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대통령 임기 초에 하신다고 하니까 올해 내에 하겠다는 약속을 야사당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정의당과 민평당까지 자유한국당의 로드맵을 큰 틀에서 찬성하고 있는데 대통령 혼자 눈과 귀를 막고 벌거벗은 임금님이 돼 있는 모습입니다. 개헌을 가지고 이렇게 정략적으로 이렇게 서로 다툼을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쯤 되면 그거를 저희가 빌미를 줬다고 얘기하면 저희가 정권 잡았으면 지방선거 앞두고 하자 그럴 수도 모르죠. 그런데 정직하게 지금의 상황은 여야가 합의해서 자 백년지 대계를 참 만드는 이런 개헌을 이렇게까지 몰아붙여서 하는 이런 독서는 정말 옳지 못하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년 전에는 왜 그 생각을 못 하신 거예요? 왜 대선 때는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홍준표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과하라면 사과하겠다는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는 사실상 어느 대통령이 되더라도 개헌을 하지 않을까 또 제왕적 대통령이 되면 또 한 번 이거 분권한 대통령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 때는 반드시 개헌을 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이지 그게 시기에 방점이 있었던 건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약속은 꼭 지킬 겁니다. 예, 장제원 수석 대변인 지금 약속하셨는데 6월 국회에서 국회 개헌안 발의하자. 발의하게 되면은 뭐 그 날짜가 정해져 있잖아요. 두 달 안 60일 안에 그렇습니다. 국회 의결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로부터 또 뭐 30일 안인가 국민 투표 해야 되고 그러면은 6월 국회 발의면 9월 내지는 10월에는 개헌이 완료가 되겠네요. 지금도 넣습니다. 예. 왜냐하면 권력구조 문제가 가장 첨예합니다. 기본권, 분권, 권력구조 기본적으로 세 개지 않습니까? 그중에 권력구조 문제가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야당 간에 가장 첨예하게 부딪히는 부분인데
지금부터라도 대통령께서 관제 개헌안을 처리하시고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시더라도 여야가 합의해 나가는 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시기 문제 가지고 이렇게 논란을 한다 그러면 오히려 개헌에 대한 우리의 개헌 로드맵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니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할 수 있도록 정말로 우리는 6월까지 발의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도 시간이 모자란다. 당론 정하셨습니까? 개헌안에 대한 당론 모으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권력 구조는 분산을 해야 된다. 대통령과 총리 간의 권력 분산을 통해서 또 국회가 기득권을 포기한다는 전제하에 국회가 총리 추천권을 가져가지고 좀 더 이 권력이 참 제왕적 대통령제의 불행 이런 것들 다시 재발하지 말자는 기본적인 안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야사당 간의 권력 구조 문제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좁혀나가는 과정을 가지고 민주당과 협의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정의당이 이야기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유한국당 수용하신 겁니까? 하실 겁니까? 자, 선거구조 문제와 권력구조 문제와 권력기관 개혁 문제는 패키지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소권 문제도 사실상 헌법에 명시되는 부분이고 또 선거구조 문제도 대통령제로 하게 되면 소선거구제 가는 것이 교과서적으로 맞고요. 분권형으로 갔을 경우에는 중대선거구제가 맞지 않습니까? 교과서적으로.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선거구제 하나, 또 권력구제 하나, 또 권력기관 개편 하나만 가지고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헌정특위 간사와 원내대표 2+2+2 이런 식으로 좀 협의체를 만들어서 이제 아주 면밀하게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협의를 하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딱 띄어서 선거구제만 하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패키지로 완샷으로 좀 협의를 해 나가자 이런 입장입니다. 네, 그 말씀 이해하는데 어쨌든 정의당의 요구와 요청을 수용하실 의사는 충분히 있으신 건가요? 저희들은 저희 자유한국당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권력 구조에 걸맞는 선거 구제라면 한번 논의를 우리가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해보자. 그것을 뭐 민주당의 이익이다, 자유한국당의 이익이다 떠나서 정말 한번 우리가 권력을 좀 이렇게 나눠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선거구제만이라도 선거구제라도 한 패키지로 협의해보자 이런 입장입니다. 장재원 의원님 워낙 말씀을 잘하시니까 좀 쏙쏙 들어오는데 말이죠. 그 사과하실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 명쾌하게 국민들한테 사과하시고 사과하시고 우리 개헌안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개헌을 언제까지 어떻게 할 겁니다라고 약속하시면 저는 당의 대변인으로서 지난 대선 기간 동안 우리 당 홍준표 후보께서 6월 달에 개헌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는 분명히 방점이 다음 대통령 임기 내에 반드시 개헌을 해야 된다. 그것이 또 권력을 분산하는 측면이라는 말에 방점이 있었지만 그래도 6월 달이라는 부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약속을 지키지 못한 부분 그런 것들은 정권이 바뀌면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너무 산적한 정치적 현안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6월 달에 하지 못했다는 거는 저희가 좀 국민 여러분께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저희들이 좀 더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 개헌을 하기 위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흉금을 틀어놓고 반드시 개헌을 해서 다시는 제왕적 대통령의 불행을 국민들께서 보시지 않도록 반드시 관철해 나가겠습니다. 6월 국회에서 개헌안 여야 합의로 발의하자. 이것도 거의 당론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당론이고 민주당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여야 협상 과정에서는 바로 시기 문제가 일단 먼저 합의가 돼야겠군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개특위 간사를 맡고 있지만 사개특위도 사실상 권력기관 개혁을 하더라도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이제 그 기소권 문제가 걸리는 헌법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은 각 특위나 각 위원회에서 머리를 맞대고 가면서 끝에 가서는 이것들을 패키지로 합의를 해 나가야 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고 그러면 지금부터 늦습니다. 서울시장 후보는 언제쯤 발표가 곧 될 겁니까? 아마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 봅니다. 저희가 이석연 처장을 인재 영입 차원에서 영입을 하려고 한 부분과 더불어서 복수의 후보를 저희가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한 언론사에서 이석연 처장 얘기가 나옴으로 인해서 이석연 처장이 언론사에서 전화를 했나 봐요. 근데 긍정적인 시그널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크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난주 일요일 날 불출마 선언을 하는 바람에 마치 저희가 후보가 전혀 없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고요. 또 큰 선거는요. 각이 서야 됩니다. 예컨대 좌파 진영의 사회 운동가였다면 이석연 처장이 보수 진영의 이제 그 사회 운동가라면 딱 각이 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또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현 시장의 리턴 매치 이런 각이 서야 되는데 그런 각을 세우기 위한 큰 선거는 각이 없으면 선거가 안 되지 않습니까? 각을 세기 위한 좋은 후보를 저희가 지금 섭외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저희가 지금 인재 기근이다 말씀하는 거는 전 이해가 안 돼요. 예. 어떤 당 지금보다 공천 작업이 굉장히 스피디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17개 광역단체 중에서도 10개가 이미 공천 완료를 했거든요. 7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당 보고 인재 기근이다? 인재 영입이 활발하지 않다? 저는 그거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대구 경북은 경선하기로 경선입니다. 두 개 지역은 확정하신 거죠? 경선입니다. 대구 경북은 경선입니다. 권영진 시장 현직 시장이 있는데 워낙 경쟁이 치열합니까? 거기는 사실상 저희가 여의도 연구소에서 이건 공표를 할 수가 없겠지만 어느 후보를 넣더라도 지금 민주당 유력 후보보다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구 경북 지역은 그날에도 우리의 보수의 심장으로서 저희들에게 민주당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를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나오셨으니까요. 최근에 이제 언론 기자들이 기사 쓰는 거 하나만 여쭙고 마지막 질문을 드릴게요. 당 일부 중진들이 홍준표 대표의 당 운영이 독선적이다. 이런 이야기가 좀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국면인데 그 홍준표 대표는 일부 연탄가스 같은 정치인들이라고 또 아주 강하게 또 비판의 말을 쏟아냈어요. 현재 자유한국당 내부 분위기 어떻습니까? 사실 지금 홍준표 대표께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중진 의원들과 충돌이란 기사들을 보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처한 입장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탄핵, 지난번 총선 패배부터 시작해야죠. 총선 패배, 탄핵, 대선 패배, 두 전직 대통령, 보수 진영의 대통령이 구속될 이런 위기에 사실상 자유한국당이 괴멸의 위기에 있었던 정당이었습니다. 그런 정당이 지금 지방선거를 코앞에 놔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홍준표 대표께서는 본인이 공천에 대한 전권을 행사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무한 책임지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 당 중진들께서는 조금 더 그러한 과정을 도와주고 지켜보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한 4분 모이셨습니까? 근데 중진들이 많습니다. 저희 당은 4선, 5선들이 많으신데 한 4분 모이신 것 같아요. 예. 네 분들의 목소리가 전체 중진의 목소리다. 저는 북핵폐기 위원장 김무성 의원님이시나 또 그 민생 파탄 또 경제 파탄 그 대책위원이신 정지석 의원님이나 그런 중진들이 홍준표 대표가 호흡을 맞춰가지고 지금 지방선거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장재원 의원님 모시니까 말이 시원시원하게 잘 하시니까 이 지방선거 기간에 한 몇 차례 좀 모셔서 자유한국당 그때그때의 선거 전략이나 판세, 분석, 평가 이런 거 한번 얘기 들었으면 좋겠다는 지방선거를 위해서 생각이 듭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